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오, 여기서 와. 법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냐면 복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다 비디오 다시 보고 있어요? 네. 네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복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4대 보험 같은 것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는 몰라도 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돼서.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한국의 복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지라는 것은 나라가 주는 건데 모두에게 주는 게 있어요. 모두에게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부분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는 국민 모두가 되겠고요. 여기는 일부분인데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파트를. 그런데 어떤 일부분? 어려운, 가난한이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이라기보다는 어려운, 뭐가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라는 뜻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분에게 준다. 그래서 이쪽은 뭐가 있냐면 사회보험, 소셜 인슈런스가 되겠죠. 사회보험인데 이 사가 있으니까 4대 보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외웠죠. 건강. 원래 국민건강보험이에요.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재해, 보상보험이라고 해서 그냥 산재보험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공부조라고, 이 부조라는 것은 헬프 이런 느낌이죠. 도와주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4대 보험이 나와 있는데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미래 위험에 대비한다. 이게 인슈런스죠. 보험인데 나라에서 해주는 보험이에요. 나라. 그래서 건강보험이 있고요.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를 지원받다. 이 지원이라는 말은 도와주다 이런 뜻이에요. 도와주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고용보험
fire. 자, 회사에 먼저 네, 사람이요. 이 회사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이거를 취업이라고도 하고 입사라고도 하는데 입사. 근데 이 회사에서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bring 데리고 왔습니다. 이걸 고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가라고 go out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고라고 해요. 해고 fire 여기는 hire. 그래서 이렇게 고용이 됐는데 나중에 해고가 됐습니다. fired. 해고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live. 그러면 나라에서 도와줘야 돼요. 나라에서 도와줬어야 돼요. fire.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돈이에요. 돈. 돈을 헬프 도움받을 수 있다. 돕다. 돈을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 시험을 볼 때 고용보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실업급여라고 얘기해요. 또는 실업수당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를 더하게 되는데 다시 이게 어게인이에요. again, 취업, 재취업, 재취업을 지원받는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해고되었을 때 돈도 주고요.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요거를 한다. 자, 그리고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국민연금은 리타이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타이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퇴라고 하거나 퇴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하면 돈이 없겠네요? 그러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물론 많이 주지는 않아요. 많이 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 다닐 때는 400만 원을 받았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400만 원까지 받았어요. 점점 올라가서 400만 원이 됐는데 이제 빵원, 빵원이 되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쭉 이 정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20만 원씩 꾸준히 받는 거예요. 120만 원씩. 근데 이거는 회사 연금이고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한뭐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꾸준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죽지는 않으니까요.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도와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 재해라는 말을 봅시다. 재해. 재해가 영어로 뭐냐면 디제스터예요. 디제스터. 오 마이 갓. 맞나? 디제스터. 아, 잘 모르겠는데. 디제스터예요. 막 이렇게 막 얼스퀘이크라든가 아니면 스톰이라든가 이런 태풍, 지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큰 사고. 그래서 산업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때 보상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도와주는 거. 이것을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자, 뭐냐면 맨 처음에 건강보험이 있었죠.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순서가 바뀌었네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다 써봅시다. 샨데군, 이렇게 썼어요. 샨데군. 네. 여러분들은 다 외워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만 외우면 돼요. 건강보험, 병원, 의료비, 의료비, 의료, 감염병, 의료비 이런 포인트. 그죠? 의료비, 병원비, 의료비. 그죠? 의료비, 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국민연금, 은퇴, 퇴직, 그리고 나이 많다. 의직, 네. 생활비. 마, 이렇게 포인트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해고
해고라는 말이 듭니다. 해고. 해고. 해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해고당했을 때. 그죠? 해고. 산업재해 보상은 일하다가 요 말이 들어가면 돼요. 일하다가. 사고, 다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알아두시고 외우시면 돼요. 월사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보험.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지워서 봅시다. 자, 여기서 포인트만 딱 보면 뭐가 있냐. 자, 건강보험은 병원, 의료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고용보험은 해고라는 말이 나오면 돼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활비, 아이고 은퇴, 퇴직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꼭 나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하다가 사고 다쳤다 이런 것들이 월사일이가 네네 일하다가 사고 다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가 나왔습니다. 자자자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사회보험 4대 보험이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부분 누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일부분은 도와주는 겁니다. 공공부조. 가봅시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한다. 도와준다. 이 지원하는 것이 바로 부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부조. 지원한다. 부조한다. 헬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부조라는 말은 돕다라고 얘기했죠. 선생님, 근데 국가는 알겠어요. 국가, 컨트리, 가버먼트. 네,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아, 국가는 대한민국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나중에 알겠지만 서울시, 뭐 예를 들어서 금천구, 뭐 인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나 구나 군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거, 정부가 도와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부가 도와준다. 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고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공공부조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다. 파트다. 이제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인 대상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외국인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국 생활을 돕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KIIP 이런 것도 있죠. 어,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취업과 근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종합시험도 봐야 되는데 1345는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체류허가라는 게 비자거든요. 비자. 비자 업무를 볼 때 1345에 전화를 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전화번호는 알아두면 편리하고요. 시험에도 나와요. 시험에도 나오니까 이 전화번호를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요거는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다누리 콜센터. 다누리 콜센터는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 여성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누리 콜센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전화번호 요거는 몰라도 돼요. 요거는 몰라도 되지만
요거는 알아두는 게 좋다. 요 정도. 다누리 콜센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자,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위한 유관기관 신고 전화인데요. 경찰서는 112. 요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다음에 소방서 구급대는 119. 뭐 미국의 911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이버 도우미 요거는 뭐 몰라도 되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에다가 뭐라고요? 1345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다시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그렇죠? 이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요거는 특히 이 스페셜리 비자 문제. 비자 문제. 그리고 이주민 다문화 가족. 요거는 전화번호는 몰라도 되는데 다누리 콜센터.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문제 나와요. 자, 사회보험 4대보험 시작. 건강보험, 건강보험 좋아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 국민연금 좋아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고용보험 좋아요. 고용보험. 산지보험, 산업재해보험, 보상보험, 아, 네. 산재보험 좋아요.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 보험. 네. 훌륭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죠. 자, 건강보험은 뭐 키워드가 있었죠. 키워드. 뭐라고? 의료비, 좋아요. 의료비 좋습니다. 뭐, 의료비 좋아요. 네. 자, 국민연금은 나이가 많은 나이가 사람, 많다. 나이가 많다. 그죠? 은퇴, 퇴직, 생활비 좋아요. 고용보험 예고, 되고 좋아요. 되고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더 좋다, 사고 일하다가 났다, 다치다, 사고로 사고, 일하다가 좋아요. 이러면 돼요.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됐어요. 자, 뭐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파트 이거 뭐예요? 공공부, 좋습니다. 공공 퍼블릭이고요. 부조는 헬프. 네, 좋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출입국 행정 업무 주로 비자 같은 거겠죠. 여기 어디예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좋습니다.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전화번호 뭐예요? 1345, 좋습니다. 1345. 네, 잘했어요. 자,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 다누리, 다누리 한누리 콜센터, 콜센터. 콜센터. 이거요. 콜센터. 센터. 좋습니다. 다누리 콜센터요. 네, 근데 다누리는 뭐예요? 다누리. 이게요, 누리가 월드 세상이란 뜻이에요. 세상. 월. 예. 여러 가지. 여러 세상. 그러니까 다문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세상. 다문화, 다누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으로 가봅시다. 벌써 끝났어요. 자, 복지가 끝났습니다. 자, 한국의 교육으로 가볼게요. 교육. 출산과 보육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볼까요? 교육을 하는데 엄마가 아이를 낳아요. 이렇게 낳죠. 응애 이렇게 낳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 프레그넌트 이거를 임신이라고 해요. 임신.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것들을 출산이라고 하죠. 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커요. 그죠? grow.
이렇게 크는 거. 이런 것들은 혼자 커요? 아니죠. 엄마 아빠가 케어해야 돼요. 케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육아, 보육,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이를 키우다. 그다음에 보호하고 키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education, education,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부터. 네. 여기부터 출발한다. 여기부터. 그래서 출산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거 육아하고 이런 것들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이를 낳는 거요. 아이를 낳다. 자, 아이를 낳는 것을 지원한다. 지원이 뭐라고요? help.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요? 나라에서 와가지고 도와줘요? 아니죠. 돈으로 도와주는 거죠. 돈으로 도와준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카드를 하나 줍니다. 카드를 하나 주는데 이 카드가 바우처 카드예요. 바우처 카드. 그래서 이 카드로 병원비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기 용품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카드 이름이 뭐냐면 국민행복카드예요. 국민행복카드. 네. 잠깐만. 네, 소리가. 네네. 네, 소리가 났네. 자, 국민행복카드에서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도와준다라고 얘기했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요. 임산부를 위한 보건소라는 곳에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출산 지원금 또는 출산 축하금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자,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는데, 어, 잠시만요. 다 음속으로 일단 해볼게요.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아이행복카드가 없어졌어요. 굿 뉴스. 그죠?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국민행복카드로 이제는 방금 출산이라는 게 아이를 낳다야죠. 아이를 낳다 이거 하고요. 플러스 그다음에 육아. 아이를 키우다. 키우다, 기르다. 이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그래서 이걸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그리고 양육수당도 지원하는데 이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만 8세 그러니까 만 84개월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국민행복카드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볼게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볼 건데 여기서 비교를 할게요. 자, 봐봐요. 어린이집부터 봐야 됩니다. 자, 어린이집은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만 0세가 되는 거예요. 0세. 출발하는 거죠. 이때부터 어린이집에 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0세부터 만 0세부터 5세까지. 만 5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바로 볼게요. 유치원은 이때
못 가요. 이때 못 가고 기다려야 됩니다.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다닙니다. 그래서 마치 잘 들어요. 중학교 알죠? 중학교 1, 2, 3학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알죠? 고등학교 1, 2, 3학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치원도 3세반, 4세반, 5세반 이렇게 세 개 학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치원.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교육부에서 관리하고요. 유치원도 교육부에서 관리해요. 교육부.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3년 딱 정해놓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만 0세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는 그냥 케어하는 기간이고요. 여기는 에듀케이션을 하는 기간이다. 아, 자꾸 에듀케이션을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만 6세가 되면 어디에 간다? 초등학교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부터 봅시다. 0세부터. 그러니까 태어났어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5세까지 보육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그래서 교육기관이다. 교육. 에듀케이션.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보육기관이다. 케어 서비스. 케어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에듀케이션 관할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이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국립이 있어요. 내셔널. 공립이 있어요. 뭐 시, 군, 구에서 운영하는 거. 이걸 국공립이라고 합니다. 국공립. 그리고 사립이 있죠. 사립.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퍼스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퍼스널. 그래서 국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싸다, 비싸다. 요게 차이죠. 비싸다. 사립은 비쌉니다. 국공립은 싸요. 왜냐면 여기에 복지가 들어가니까 웰페어 이렇게 복지가 들어가니까 지원이 들어가니까 세금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국공립은 싸다. 네, 사립은 비싸다. 볼까요? 자,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이 있는데 여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사립 유치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 국공립 유치원이 저렴하다. 싸다라는 뜻이죠. 싸다. 국공립이 싸다. 여기는 그냥 시간대가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린이집 0부터 5, 그 다음에 유치원 3부터 5, 그죠? 3부터 5. 그리고 만 6세, 여기 다 만이에요. 만 6세 초등학교 입학.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린이집은 케어 서비스다. 보육한다, 보육. 그다음에 유치원은 에듀케이션 시스템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리한다. 그다음에 국공립이 있고 사립인데 사립이 비싸다. 싸다. 국공립은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끝. 끝났어요. 어?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있나요? 요거 인사 및 출산에 필요한 행복. 네, 행복, 음, 행복해요. 돈을 받으면 행복해요. 국민 행복카드. 좋습니다. 음, 국민 행복카드 좋습니다. 행복카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돈 받으면 행복하죠? 네. 네, 행복합니다. 국민에게 돈을 줘요. 자, 다음에 0세부터 입학 전까지. 이게 어린이집. 어린이집. 좋아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그 다음에 여기 교육부 관할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이죠. 유치원 3세부터 여기서는 0세부터 5세까지 3세부터 5세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초등학교로 가봅시다. 방금 얘기했죠.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이고요.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만 6세부터는 초등학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다. 6년 과정이다. 모두가 알고 있죠. 엘레멘터리 스쿨 6년 과정이다. 만 6세, 한국 나이로 8살,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등교육, 중등교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뭐예요? 대한민국에는요, 초등교육이 있고요. 초등교육, 그 다음에 중등교육이 있고요.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이 있습니다. 고등교육,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초등교육은 뭐냐? 초등학교겠죠.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죠? 중등교육은 중학교겠죠.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교육은 고등학교겠죠. 그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중등교육에서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그러면 고등교육에는 뭐가 있냐? 다음 거. 넥스트 레벨. 대학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초등학교 몇 년이에요? 6년입니다. 6년. 그죠? 6년. 중등교육도 6년이에요. 6년. 6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고등교육은 몇 년이에요? 그냥 넥스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6년, 6년, 넥스트. 초등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등교육은 중고등학교 6년, 그리고 넥스트, 고등교육.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초등교육은 초등학교라 나와 있어요. 6년이라고 나와 있죠. 중등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 요거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 고등교육은 대학교, 대학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구분하시고, 자, 중등교육 봅시다.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여기도 의무교육이라고 나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몇 년이죠? 6 플러스 3, 9죠? 이 9년 동안은 머스트, 법이에요, 법.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대한민국 법으로 꼭 다녀야 됩니다. 듀티예요. 듀티. 꼭 다녀야 되는 것으로, 꼭 공부해야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아요? 중학교에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 엄마, 아빠가 처벌을 받아요.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잡아가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초등학교 9년, 요 9년 동안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 듀티다. 듀티. 네, 중학교는 뭐 일반 중학교가 있고 특수목적 중학교가 있다. 특별한 중학교가 있겠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3년이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여기는 대학교 가고 싶어요. 이런 학교고요.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어떻다? 야, 여러 가지다. 다양하다. 다양하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종류가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2년제, 3년제, 4년제 여러 가지가 있다.
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원은 석사와 박사 과정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학사라고 해요. 실제로 학사. 그리고 그 다음이 석사죠. 그 다음이 박사입니다. 닥터인데 여기가 대학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건데 학사, 석사, 박사인데 대학교 다음에 대학원에 가게 되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고등교육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자, 한국 교육과정은요, 보통 이제 6, 3, 3, 4. 이 4는 뭐 대학교인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6년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여기 초등, 여기는 중, 여기는 고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633이고 대학교는 보통 4, 6334 학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제라는 표현을 쓰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은 교육과정은 의무, 듀티, 의무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요, 대학 진학률과 교육열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높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 중에서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아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한국 진학률이. 그런데 이 진학이 뭔지 좀 볼게요. 중학교를 졸업하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회사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 가는 사람들. 근데 중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고등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9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98%라고 생각하면 되죠. 98%. 네. 2명은 고등학교를 안 가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대학교에 가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냥 대학교 안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나 직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직장에 가는 사람들. 여기가 몇 명이냐면 70명 정도 되는 거죠. 70%가 넘습니다. 넘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에 갈 거예요? 좋은 대학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I wish 좋은 대학.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기 때문에 뭘 한다? 학원에 가고요. 과외를 합니다. 돈을 많이 쓰죠. 이런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 자, 여기 봅시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진학률, 교육열이 높다. 근데 좋은 대학에 왜 가요? 좋은 대학에 가면 짜잔. 좋은 대학에 가면 돈을 많이 벌어요. 좋은 대학에 가면 일단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면 결혼도 좋은 사람과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취업, 임금, 이 임금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 월급, 수당. 똑같은 말이죠. 월급. 그 다음에 결혼 등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높은 교육열로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부모들은 교육비, 사교육비죠.
고등학교 갈 때 돈은 안 내는데 학원 과외에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럽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7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교육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돈도 많이 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이 기러기 아빠를 잠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짜잔. 여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있고 여기에 미국이 있어요. 미국, USA, 미국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엄마가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아. 잉글리시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여보, 우리가 미국에 갈게. 그리고 당신은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갑니다. 엄마랑 아이들이 미국에 가요. 그래서 여기 아빠는요. 여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거죠. 돈을 보내줘요. 혼자 살죠. 혼자 살고 여기는 아빠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아빠를 뭐라고 하냐면 기러기 아빠라고 얘기해요. 기러기 아빠.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돈만 보내주는 겁니다. 일하고 돈 보내고 일하고 돈 보내고 이런 기러기 아빠라.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 아빠도 고생하고 엄마도 고생하고 왜 이렇게 해요? 교육을 위해서. 영어 교육. 영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기러기 아빠, 어디야?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조기 유학. 아까 그 아이들, 엄마랑 아이들. 이 아이들이 유학을 가니까 엄마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는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일찍 가는 유학 때문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생기는 거죠. 네. 가족이 떨어져 살기도 하고요. 한국에 혼자 남아서 생활하는 아빠. 기러기 아빠죠. 기러기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열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봅시다. 시작! 자, 마이크를 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어, 의무,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의무, 6년와 3년 중학교 교육 3년의 교육, 그죠? 의무 교육으로 정해져 있다. 9년 거죠. 의무 이거 자주 나와요. 교육 자,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임금, 결혼이 유리하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과 여기서 교육은 좋은 대학이 교육열이 그렇죠. 교육열이 높다. 생활 대학 진학률은 여기 70%막 이렇게 높다. 생기죠. 네. 자녀들의 어, 조기 유학 때문에 한국에 혼자 남아서 생활하는 어떤 기러기 아빠. 기록이 기러기 아빠가 생긴다. 이렇게 기러기요. 있으죠. 네. 자, 이렇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전통 의식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의식주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시간에 의라는 것은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옷. 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주라는 것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 근데 이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은 트레디션.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옛날이에요. 옛날. 옛날 옷,
옛날 한국의 옛날 옷 뭐예요? 한복. 그죠? 한, 예. 음식. 옛날 음식 지금도 먹어요. 김치. 똑같죠? 똑같아요. 김치, 김치, 뭐 찌개, 뭐 이런 것들. 집. 옛날 집 뭐예요? 한옥, 좋습니다. 한옥. 한옥이죠. 예. 한옥, 한복, 그리고 한국의 음식, 한국 음식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복이 있는데 뭐 한복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의 전통 옷이다. 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죠? 한복의 구성, 치마, 저고리, 배자, 마고자, 바지, 저고리, 조끼, 두루마기. 그냥 한복의 옷감은 여름에는 시원한 옷, 시원하게 삼배나 모시를, 그 다음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소음이나 비단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설날이나 추석이나 아니면 결혼식, 돌잔치에 한복을 입죠. 현대 와서는 디자인은 예쁘게 유지하면서 활동성과 실용성을 높인 한복, 이것을 개량 한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시작. 자, 한복은 이렇게 어떻다? 예쁜 옷이다. 예쁜 옷. 맞습니까? 맞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 한복 입어보신 분, 한복 입어보신 분 있어요? 네네네. 네. 한복은 너무너무 예쁘죠? 그죠?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입어보셨다고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한 옷입니다. 아니, 왜, 어떻게 생활을 해요? 어떻게 살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옷이죠. 이해할 수 없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예쁜 것은, keep going, keep going. 이거 맞나? 유지해요, 유지. 유지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은 바꿔요. change, change, change 합시다. 어떻게 바꿔요? 편리하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바꿉니다. 그렇게 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개량 한복이라고 하는데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요 한복은 예쁘다, 불편하다. 네, 이 개량 한복을 보면 편해요. 편한데 또 예쁘고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안 예뻐요. 저는 안 예쁩니다. 네, 설명은 해야 되니까. 설명은 예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하나, 음. 네, 여기는 예쁘다, and 편하다. 하는데, 저는 싫어요. 안 예뻐요. 입니다. 네. 자, 계속 봅시다. 자, 자, 그리고 이제 한복의 구성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치마, 바지, 치마, 예. 이 치마랑 바지는 똑같잖아요. 스커트, 트라우저즈, 팬츠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저고리가 문제죠. 저고리는 뭐 셔츠라고 생각하면 되죠. 저고리, 브라우스는 똑같이 얘기하는. 저고리, 위, 아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배자, 조끼는 베스트예요. 베스트, 베스트고요. 이 마고자, 두루마기는 코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고자라고 안 하고 장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종합시험 때는 알아야 돼요. 종합시험 때. 여러분들 종합시험 볼 거니까. 여기 보면 저고리가 있죠. 저고리, 위도. 그러니까 여기 뭐 브라우스, 셔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지 팬츠고요. 치마 스커트입니다. 두루마기가 장옷이 이게 코트 정도 되는 거죠. 예, 생각합니다. 주름하고, 네. 어때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한복의 옷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름에는 당연히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시원하게.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다. 바람이 잘 통하다. 그다음에 겨울에는 따뜻해야 된다. 시원하다. 여기 있네. 시원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름에는 어떤 거냐? 삼배나 모시라고 나와 있는데 삼배, 모시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시, 삼배. 바람이 막 이런 바람이 슉 통하겠죠.
에어. 발음이 잘 통하겠죠. 겨울에는 비단이나 이 실크예요, 실크. 실크. 그다음에 솜은 뭐 카튼? 아,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화로 된 솜.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예, 요거 개량 한복 설명드렸고요. 자, 이 한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거까지만 이야기합시다. 한복은 언제 입는다? 아까 나왔는데 명절에 가끔 있습니다. 명절. 설날, 추석 이럴 때. 어, 설날, 추석에 대해서는 또 공부할 거예요. 음력으로 1월 1일 그리고 8월 15일 때 입는 거죠. 엔드 언제? 어, 어, 결혼식 때 입죠. 결혼식 때. 선생님, 결혼식 때 웨딩 드레스 입잖아요? 웨딩 드레스. 한복은 아니고 웨딩 드레스. 그 다음에 턱시도. 남자 턱시도. 입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있고요. 플러스 한복도 입어요. 갈아입어요. 바꿔서 입습니다. 바꿔서 입는다. 그래서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 한 다음에 한복으로 바꿔 입고 패백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언제 있냐? 돌잔치. 돌잔치. 이 돌잔치가 뭐냐면 first birth.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돌잔치를 하는데 첫 번째 생일에 이때도 한복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었죠? 네. 요즘은 설날, 추석 등의 명절, 그 다음에 결혼식, 돌잔치 행사에서 한복을 입는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한복이 있는데 요즘 이런 걸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죠? 끝! 자,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네, 잠시만요. 오늘은 그 한국의 전통 의식주라는 거, 한국의 옷, 한국의 음식, 한국의 집 중에서 한국의 옷, 한복까지 공부했어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비디오 보시면서 복습하셔야 돼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